확실히 뭔가를 받아낸다. 선택시 배드엔딩 보게 됩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승사자에게 한 걸음씩 다가간다. 저승사자가 겁먹은 눈동자로 날 올려다본다. 역시 안 되겠어. 네? 이대로 그냥은 못 돌아가. 난 죽을 뻔했다고. 난 저승사자를 한껏 내려다보았다. 근데 정말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제가 맞는 건 말고는. 진짜 맞을래? 그게 정 원하신다면 때리셔도 되는데요. 진짜? 대신 맞을 자리는 제가 정하게 해주세요. 그럴래? 왠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저승사자는 천천히 한복을 들어올려 검은색 타일즈에 가려진 배를 드러냈다. 자, 어서 때리세요. 아까처럼. 오스! 맞을 때를 정확하게 해달라더니 왜 하필 또 배야? 아까 맞았잖아. 여기라면 멍들어도 티가 안 나니까. 이미 맞은 데를 또 맞아야 상처도 적고요. 저승사자라 죽지는 않으니까요. 눈을 질끈 감은 채 부들부들 떨며 배를 까고 있는 저승사자.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저승사자 배때기 한 대 때리자고 지금? 죽을 뻔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다. 됐어, 집에 갈래? 안 때릴 테니까 그만해. 안 때리시게요? 맞고 싶었냐? 나중에 민어 넣을 거 아니죠? 같은 말을 중얼거리는 저승사자. 너무 떨고 있어서 잘 안 들린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얼버무려야 하는데? 그게 매뉴얼. 그래, 그러고 살아라. 약간의 답답함과 측은함을 느끼며 뒤로 돌아섰다. 대나무 숲을 향해 걷는다. 내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저기 있는 저승사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응? 발에 딱딱한 것이 밟혔다. 근처에 저승사자가 떨어뜨린 칼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발밑에 깔린 저승사자의 칼이 어쩐지 낯이 익었다. 알아, 뭔가 기억나. 난 이걸 알아. 심장이 미친듯이 고동친다. 아까 전에 느껴졌던 알 수 없는 공포감. 저 만만한 저승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칼로부터. 실이 끊어졌다. 목에 걸려있던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뭐야? 눈앞이 캄캄해. 얼굴에 뭔가 들어있는 느낌이다. 몸이 썩은 나무 마냥 바닥에 나동거라지는 게 느껴졌다. 부들부들 떨리는 왼손을 캄캄해진 눈앞으로 가져갔다. 저승사자가 비명을 질렀다. 얼굴에서 뭔가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내 얼굴에 뭐가 박혀서. 알겠다. 아까 그 칼이 날아올라 내 얼굴에 박혔어. 그대로 산산이 흩어진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모든 게 끝났다. 그래, 맞아. 이건 틀림없이 분명 낯익은 감각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다. 배드엔딩 1. 이곳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선택시 배드엔딩 2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 잃어버렸어. 뭔가를. 안개를 헤치고 다시 전진한다. 거침없이 나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길이 한동안 계속된다. 아까만 해도 있었던 병원 침대도 개찰구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먼 곳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해서 내용은 알아들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어디서 들려오고 있는 거지? 방울이 달려있던 실이 어느 틈엔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져 딸랑거렸다. 허리를 숙여 방울을 주우려고 했지만 그새 어디론가로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줄곧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는 생활뿐.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눈앞에는 새하얀 병실이 나타나 있었다. 아까 거기. 비슷해 보이지만 가구의 배치가 살짝 다르다. 이불에 들어있는 무언가도 제법 커진 것 같다. 여전히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지나치게 조용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잊고 있었던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 있었다. 앞으로 걸을 수 없게 될 거라고 했고 눈도 귀도 쓸 수 없게 될 거라고 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머리가 아파 달려나가 없어져 버린 기억이 억지로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맞아, 알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분명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불룩 튀어나온 이불에 손을 향했다. 그 안에는 마침내 이불을 들춘다. 이불 속은 넓었다. 이불 속은 4개 있어 3개였다. 그 안에는 내가 있었다. 그 안에서 내가 날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최초로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서 끝났다. 대나무 숲 깊은 곳, 눈에 띄는 바위에서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맞아, 어째서 잊고 있었지? 분명 그곳에서 나는 시야가 붉었다. 내 가슴을 통해 뭔가 시커멓고 커다란 게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입과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어쩐지 아프지 않다고 느꼈다. 삐걱거리며 기괴한 방향으로 목이 뒤틀려 등 뒤에 있는 그것을 보았다. 마치 거대한 거미와 같은 무언가가 그곳에. 맞아. 이제서야 잊고 있던 게 전부 기억났다. 저 거미도, 저 병원 침대도, 대나무 숲도 전부 다 본 적이 있는 것이다. 본래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본다는데 내겐 저게 전부였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죽기 전에 본다고 하는. 내 심장을 꿰뚫은 거미의 다리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 내 얼굴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새빨개진 시야가 끊기기 직전에 몇 초간 저마치에 잘려나가 떨어진 내 손가락에 수아의 머리카락이 감겨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머리카락을 감아줄 때 수아가 지었던 표정은 이미 기억나지 않는다. 떨어뜨린 방울이 다시 울리고 없었다. 배드엔딩 2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트루 엔딩을 보기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잘해. 수아의 손에 여우구슬을 쥐어주고 돌아섰다. 그리고 난 거대 거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쫓아오려던 수아가 순식간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의 내 몸은 과거와는 달리 수아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몸.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 수명을 쏘버리고 힘이 다 빠진 수아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나게 멀어 보였던 거대 거미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거대한 거미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어쩐지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등 뒤에서 수아의 비명이 들려왔다. 바닥이 울리고 흔들려 계속 달리기 힘들었다. 주먹은 쥐지 않고 오히려 활짝 폈다. 눈앞에는 마치 그때처럼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뾰족한 다리가 내게 휘둘러졌다. 더 이상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눈앞이 흔들린다. 뭔가 하얗고 빠른 것이 수아의 손에서 여우구슬을 빼앗아 집어삼킨다. 그리고 굉음이 울렸다. 얼굴에 피가 튀었다. 눈앞으로 닥쳐오던 거대 거미의 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렸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련님! 간신히 날 따라잡은 수아가 필사적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단숨에 일어난 폭풍으로 안개가 날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는 수아를 감싸 뒤로 물러났다. 눈앞을 직시한다. 새하얗고 조그만 뭔가가 오로지 힘만으로 거대 거미를 구겨버리고 있다. 얼굴처럼 보이는 주변이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로테스크한 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거미를 뜯어먹던 하얀 것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건 작은 수아? 과거의 수아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째서 입에서 남은 거미 조각을 뱉어버린 작은 수아는 나와 눈을 마주치자 섬뜩하게 웃었다. 단순한 분신이 아니야. 마등도 아니야. 그럼 저건 대체 어쩐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수아가 내 몸을 밀어내고서 작은 수아와 나 사이를 가리고 섰다. 마치 나를 보호하려는 것 같다. 도련님, 도망치세요. 저건... 그리고 수아가 미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작은 수아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폭풍이 일어났다. 몸이 날려가지 않도록 버티는 게 고작이었다. 털썩하고 주저앉는 수아를 간신히 붙잡았다. 수아의 작은 몸이 마치 당장에라도 부서질 것처럼 약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멈춘다. 작은 수아가 물끄러미 이쪽을 보고 있다. 도련님, 낯이 익다. 도련님아, 만난 적이 있어. 보고 싶었어. 나는 저 수아에게 꼭 다시 만나서 분명 그때 마저 먹고 싶었어! 잡아먹혔다. 몸이 나가 떨어진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작은 수아가 한 손으로 내 목을 움켜쥐고 입을 크게 벌렸다. 뾰족한 송곳니가 보였다. 날 구하려고 달려든 진짜 수아가 멀리 내팽개쳐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고꾸라진다. 도련님아! 작은 수아가 내게 손톱을 내미고 있었다. 넌 대체 누구야? 날 잡아먹었던 건 진짜 수아였어. 그럼 넌 대체 누구야? 분신? 과거의 기억 속에서 봤던 작은 수아와는 전혀 다른 미소. 나는 저 미소를 어디서 설마 그 분신을 꺼내 놓으면 수아는 날 덮치지 않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아니로군. 물론 그럴 목적으로 마음을 잘라내 분신화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강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수아의 마음을 반영하는 분신. 반영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꺼내 잘라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쓸데없이 숲에 불려 나와 있던 분신 수아들. 정말로 내 신변 경호를 위해서 나와 있던 걸까? 만약 숲에 있던 분신들이 어떤 성격의 분신을 불러내려는 목적으로 소환되어 있었던 거라면 수아가 그 성격을 잘라내고 싶었다고 한다면 도련님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작은 수아가 내 뺨을 핥히더니 왼손을 잡아 꺾었다. 이 자식 머리카락이 아닌 부분만. 아파. 귀여워. 도련님아.
작은 수아가 내 머리를 점점 세게 붙잡는다. 악착기로 조여지는 것 같다. 이대로는 수아가 필사적으로 이쪽을 향해 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더 이상 사고가 진행되지 않아. 이런 시야가 점점 희미해진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기어오는 진짜 수아의 표정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그날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해버린 표정. 안돼. 적어도 이런 방식으론 죽어선 안되는데. 줄곧 먹어버리고 싶었어. 도련님아. 눈앞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작은 수아가 입을 쩍쩍 벌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작은 수아가 내 머리를 순간 파도가 몰아쳤다. 대걸대걸 굴러가는 몸을 간신히 바로잡아 일으켰다. 미미르가 빛나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내게 등을 보이고 있고 거대한 파도의 소용돌이가 작은 수아를 미친듯이 휩쓸고 있었다.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해서 미미르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도령, 물러나.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건 도령을 잡아먹으려는 존재야. 퇴치하는 건 우리들의 의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축 늘어져 있는 진짜 수아를 부축해 안아든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수아에게 그럴 힘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뭐해? 여우 데리고 빠져. 너도 많이 다쳤잖아. 아린이 어쩌고 혼자 왔어. 도령아, 내 마음도 좀 이해해주라. 미미르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내 가슴을 살짝 때렸다. 내가 뭐 때문에 저승사자를 때려치웠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도령을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우리한테 맡기고 어서 빠져. 미미르의 그 표정을 더 이상 직시할 수 없었다. 수아를 공준히 만기로 들고서 작은 수아로부터 거리를 뒀다. 어디가? 도련님아, 소녀를 놔두고 어디가? 작은 수아의 목걸로부터 썩는 빛이 방출되었다. 소용돌이의 기세가 조금씩 약해진다. 소녀는 또 버려지는 거야? 왜 항상 소녀는 필요 없는 거야? 도련님에게도 소녀 자신에게도 왜? 소용돌이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안쪽으로부터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얼어붙은 소용돌이가 산산이 흩어진다. 산산이 흩어지는 얼음 조각 사이로 새빨간 불꽃이 남아있는 물을 모아 불꽃을 막아내는 미미르. 하지만 사방에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저승길에 짙은 안개에 섞여 앞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방해하지 마! 갑작스럽게 눈앞에는 작은 수아가 눈이 마주쳤다.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젠 눈앞에 피가 튀었다. 짙은 안개 사이로 은빛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기엠병. 작은 수아의 날카로운 손톱을 미미르가 맨손으로 잡아내고 있었다. 미미르! 이래서 답자는 짓거리는 하는 게 아닌데. 잡았어. 작은 수아가 미미르의 팔을 힘으로 잡아두른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미미르였지만 이미 상당히 진치인 듯 조금씩 밀려난다. 야!
움직이지 마! 피가 흐른다. 안개가 무지 짙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도 못 도와줘. 아무도 방해 못해. 너도 소녀처럼 지워져버려! 영문 모를 소리를 미친듯이 중얼중얼. 그리고 작은 수아가 다시 한 손을 들어올린다. 그 끝에 무시무시한 기운이 맺혀가기 시작한다. 미미르는 움직이지 못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 보여. 보여? 안개 속에서도 전부. 시력이 2.0? 작은 수아의 등 뒤에 아린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아린이의 혼신에 닿은 주먹이 작은 수아에게 스트라이트! 손방망이손? 소나팔! 야! 보이면 뭐해? 작은 수아가 아린의 배를 후려쳤다. 또 배를? 종이장처럼 날아가 내팽개치지는 아린이. 살아있나? 안경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작은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까딱이며 쓰러져 있는 아린이를 주시한다. 뭐야? 뭘 한 거야? 그게...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며 바닥을 뒹굴던 아린이는 천천히 한쪽 손을 들어 활짝 펼친다. 영롱하게 빛나는 수아의 여우구슬. 분명 작은 수아가 삼켰던 그것이 아린이의 손에 쥐어져 있다. 미미르 씨, 이거 맞는 거죠? 본체가 아니면 완전히 흡수하진 못할 테니 저라면 분리할 수 있을 거라 하셔서. 와, 진짜 되네? 어색한 표정으로 미미르에게 질문하는 아린이. 아린이에게 달려드는 작은 수아. 뭐해! 여우한테 던져! 축 늘어진 수아에게 여우구슬을 내던지는 아린이. 죽어! 진면을 박차고 내게 달려드는 작은 수아. 손톱이 송곳니가 필사적으로 내 얼굴을 향한다. 아, 그런가?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작은 수아의 몸이 멈춘다. 작은 수아를 허공에서 붙잡는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를 공격하던 그 순간처럼 수아의 머리카락이 흘려나가며 사방이 흔들렸다. 그리고 소녀는 필요 없는 거네. 역시. 새하얀 빛이 주변을 모두 감쌌다. 안개 낀 저승길에 작은 대나무 숲이 생겨났다. 대나무 숲의 중심부에 거목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고 거기엔 목을 매달기 좋은 밧줄 하나가 걸려있다. 이건 누구의 주마등인 걸까? 눈앞의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뒤에 있던 미미르와 눈이 마주쳤다. 미안. 우린 빠져있을게. 둘이 잘 풀어, 응? 뭐해? 가자. 잠깐만요! 그치만! 미미르와 아린이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고마워. 전부 너희들 덕분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를 죽이려 한 작은 수아. 왜 자긴 필요 없는 거냐고 울부짖던 작은 수아.
이 수아의 정체가 뭔지는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낼 생각은 들지 않았다.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저 이야기만큼은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수아가 스스로 말해줬으면 한다. 단지 그뿐이다. 말없이 작은 수아를 지켜보던 수아는 금방이라도 작은 수아의 목을 칠 것처럼 냉기를 머금은 한 손을 들어 올렸다가 손을 내렸다. 수아가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수아는 각오를 다잡듯 주먹을 쥐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목소리로 문을 뗐다. 지키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녀가 도련님의 시신을 먹어버린 건 소녀가 약해서 도련님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어요. 수아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도련님을 되찾기 위해 영혼을 붙잡아두고 열심히 수련하고 아무리 우수해져도 도련님에게 쓸만한 존재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도련님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추악한 마음이요. 수아가 체념한 듯 웃었다. 처참하게 웃었다. 아무리 강해져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소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쓸모없는 여우는 필요 없잖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온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라내버리기로 했어요. 소녀의 마음 일부를 반영하는 분신을 만들고 마침내 도련님을 먹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잘라내서 그 숲 깊은 곳에 숨겨버렸어요. 수아의 분신은 수아의 마음을 반영한다. 기본적으로는 그 분신을 꺼내 놓는다고 그 마음이 사라지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잘라내서 분신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아의 분신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게 잘라낸 거구나. 날 잡아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참 무서운 여우죠? 도련님. 수아가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물은 자국만 있었지만 동공은 여전히 떨리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도련님을 잡아먹고 싶어하면서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걸 도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여우라고, 경계하시라고, 도련님 마음을 갖고 노는 것 같은 말이나 해대면서 정작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 전부 다 숨기고 도련님의 마음을 빼앗은 채로 사랑받을 것 다 받으면서 혼자 행복하게 죽으려고 했어요. 수아는 어느샌가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다. 아니, 한 번은 본 적이 있었던가? 이번엔 구했으니까 숙제가 된다고 해치고 싶은 마음을 잘라내고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소녀가 이 마음을 잘라낸 건 결국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련님께 미움받기 싫었을 뿐이니까요. 수아가 울부짖었다. 소녀가 도련님을 잡아먹고 싶다는 걸 들켜버리면 도련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을 테니까. 도련님의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수아는 더 이상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날 지나쳐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작은 수아에게 손을 뻗었다. 작은 수아의 목이 붙잡힌다. 보세요, 도련님. 소녀는 이 마음을 계속 살려두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도련님의 몸을 걱정했다면 진작에 없애버렸을 텐데 숲속에 숨겨두고 감시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련님을
그 숲으로 보내기까지 했죠. 사실 소녀들은 공통적으로 도련님과 놀고 싶어 한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 한 작은 수아 분신. 하지만 결국 저 아이도 수아의 분신이다. 사랑의 방식이 전혀 다를 뿐 나를 만나고 싶었겠지.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건 수아 본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아는 죽이지 못했다. 끔찍하게 감추고 싶었던 내면 깊숙한 곳의 마음. 그걸 없앤다는 건 또다시 내게 진심을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지. 도련님, 수아가 한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당장이라도 작은 수아의 목을 쳐버릴 것 같다. 소녀가 무서우시겠죠. 소름 끼치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답해주세요. 소녀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부디 뜻대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울음을 터뜨려버릴 것 같은 표정이다. 천천히 걸어 수아에게 다가갔다. 수아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긴장에, 죄책감에, 슬픔에, 마치 내가 죽었던 그날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난 아무것도 죽일 필요 없어. 네? 그렇게 말했다. 다시 받아줘. 날 잡아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저승길의 안개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수아를 처음 만났던 것과 같은 커다란 나무는 주마등 속에서도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련,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난 수아의 머리 위를 조금 잡아당겨 귀가 나오게 만들었다. 뿅! 도련님! 도로 받아들이라고 했어. 하지만 넌 어떠한 마음도 죽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도련님! 수아가 내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그런 건 소녀는 도련님에게 짐이 되어선 안 돼요. 도련님이 참아주실 수 있다고 해도 소녀는 절대로. 참는 게 아니야. 수아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귀가 미친 듯이 파닥이고 있다. 그건 대체.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집어넣어. 지금부터는 나만 말한다. 난 수아의 어깨를 붙잡아 날 보게 만들었다. 도련님. 잘 들어 수아야. 내가 속으로 날 잡아먹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실제로 먹었고 밥 먹고 싶다고 몇 번이나 나한테 말했잖아. 그땐 소녀에게 윤리관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도 소녀는 그걸 고치지 못해. 내 말 안 끝났어. 난 수아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귀와 꼬리가 파닥파닥 흔들린다. 아직도 모르겠어? 난 내가 날 잡아먹고 싶어 했다는 걸 포함해서 너한테 반한 거야. 수아의 눈동자가 커졌다. 귀가 쫑긋하고 섰다. 내 얼굴, 몸, 머리카락 냄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평소에 날 놀리는 모습이나 빈틈없는 행동, 발랄하고 잘 이끌어가는 성격, 사실은 부끄럼 타고 아침에 빈투성이에 머리가 떡진 모습이라거나. 수아가 돌아서 있었다. 여 구슬을 완전히 흡수하고 모든 힘과 수명을 되찾은 상태다. 반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작은 수아는 움직이지 않는다. 비참한 모습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포함한 내 모든 게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어쩌면 난 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아. 아무것도 싫어하는 게 없어. 전부 내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중요한 마음을 버리는 건 내가 허락 못해.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제대로 된 대화로 성립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그저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대로 소리 질렀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분명 이게 내 진심이겠지. 수아의 몸을 껴안는다. 결코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꼭 껴안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게 몸을 의지한 채 가만히 안겨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마등으로 나타난 추억의 장소가 거대하게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곳에서 만났었다. 수아가 날 잡아먹고 싶어한 덕분에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서서히 포옹을 푼다. 수아의 얼굴을 수아가 팔을 풀지 않는다.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꼭 안겨있다. 수아야? 도련님, 소녀, 너무 기뻐서 더 이상 여한이 없긴 한데. 죽지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수아의 상태가 이상하다. 왜?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똑바로 보면 도련님 때릴 거예요. 잠시만 이러고 있어 주시면 안 되나요? 머리에 피가 확 올라와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만 조금 냉정해지고 나자 심하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게 안긴 수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품에 안긴 채 수아가 울고 있다. 그저 부끄러워서 안겨 있었던 게 아니라 도련님, 하염없이 눈물을 본래 서로가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는 저승길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다시 만났다. 새벽의 대나무 숲은 아직도 깜깜했다. 인공적인 조명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별빛만이 숲을 밝히고 있다. 그래도 안개가 가득하던 저승길을 벗어나니 훨씬 살만하다. 천천히 낙엽을 밟아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지며 내 등에 안겨버리는 수아와 이번 사태의 뒷수습을 계산하고 있는 미미로와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아린이.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부 돌아올 수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그럼 도련님은 먹어도 돼? 야야, 미친듯이 날뛰는 작은 수아의 머리를 눌러 제압했다. 지금은 안 돼. 왜? 원망스럽게 파닥거리는 작은 수아를 열심히 짓누른다. 수아의 아주 작은 마음을 반영한 당신. 그냥 흡수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저승길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 대나무 숲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들키지 않겠지. 내 팔을 물어뜯으려는 작은 수아를 목과 귀를 살살 긁어줘서 진정시킨다. 자, 내 마음속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 전에 한 입만. 안 돼. 그치만. 난 작은 수아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다. 지금 먹어버리면 더 이상 놀 수가 없잖아. 그치만. 앞으로 쭉 같이 있을 테니까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날 먹어주면 좋겠어. 그때까진 참을 수 있겠지? 작은 수아가 시무룩하게 귀를 늘어뜨린다. 그럼 그렇게 할게. 도련님이 무지무지 먹고 싶지만 같이 놀고도 싶으니까. 수아가 작은 수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작은 수아가 수아를 본다. 아무런 대화도 없다. 잠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나 싶더니 둘은 서로에게 손을 내민다.
내민 손이 동시에 닿는다. 그리고 작은 수아가 퐁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작은 수아가 있던 자리에는 한 가닥의 머리카락과 몇 개의 대나무 잎사귀가 떨어져 있었다. 끝난 건가? 꿀꺽. 꿀꺽. 수아가 서서히 눈을 뜬다. 민미르와 아린이가 초경계 태세로 수아를 보고 있다. 그리고 도련님. 응? 수아가 내게 흐느적거리며 다가와. 꼭 안기나 싶더니 아, 까! 내 목을 물었다. 젠장! 역시 이러는 게 아니었어! 세연아! 달려드는 민미르와 아린이를 손을 들어 제지한다. 그리고 잠시 내 목을 물고 있던 수아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잠시 숨을 헐떡이던 수아는 깊게 심호흡하더니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끔씩만 물게 해주시면. 나도 좋아. 수아의 뺨이 발그레해졌다. 도련님. 수아야, 아이고, 씨발.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셨어? 생각해보면 수아의 분신은 큰 마음일수록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다. 불러내기 위해 다른 분신을 하나 가득 꺼내야 했던 데다가 그나마도 상당히 작은 분신. 아마도 수아 안에서 날 잡아먹고 싶은 감정은 별로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참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그저 수아는 조금이라도 내게 그런 감정을 품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겠지.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세은아, 안 아파? 뭐 어떻게든. 세은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역시 이런 건 안 좋다고 수아가 아린이를 째려봤다. 갑자기 내게 팔짱을 끼는 수아. 조용히 아린이에게 말한다. 네, 야. 발만 동동 구르는 아린이. 왠지 모르게 물러서진 않는다. 자, 그만해. 민미르가 아린이를 잡아 끌었다. 다들 피곤하잖아? 나 오늘 여우를 구하느라 너무 무리해서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만전의 상태였으면 여우를 쉽게 박살내고 구해왔을 텐데. 도련님, 소녀가 더 세요. 웃기지 마. 저기, 세은아, 나도 나름 법기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수아와 미미르 사이에서 동동 구르는 아린이. 잠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는 듯 표정이 바뀌었다. 저기 미미르 씨. 그게 잘 끝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보나마나 저쪽에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들어올 텐데. 그거라면 괜찮아. 대강 어떻게 뒤수습해야 할지 계산이 섰어. 네 도움이 필요해. 아침에 같이 나가자고. 내일 아침이요? 자야지. 아무리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높은 놈들은 깨우지 못하게 돼 있잖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일 아침에 단판을 보는 게 훨씬 나아. 어차피 법기 해킹당한 건 지들끼리 묻으려고 난리치고 있을걸. 복잡한 표정으로 민미르와 아린이를 바라보던 수아가 경계를 열었다. 대나무 숲의 공터 사이로
커다란 여우 저택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침내 돌아왔구나. 자, 그럼 여우야, 도령. 우린 연못으로 돌아갈게. 다음에 뭘로 보답해줄지 생각이나 잘해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 날 곁눈질하는 아린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수아의 얼굴을 보고는 단념한다. 그럼 세은아, 내일 봐. 여우 씨도요.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 둘 다. 행. 마당을 먼저 통과해 안쪽의 숲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정말로 감사의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수아의 낌새가 살짝 이상하다. 복잡한 표정으로 몸을 질척거리다가 귀까지 빡거리더니 미미와 아린이가 간 방향을 향해 까딱하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시? 좀 제대로 해. 수아의 머리를 억지로 눌러 90도로 인사를 만들었다. 도령님! 미미르랑 아린이 덕분에 나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 수아. 어쩐지 날 놀리지 못하는 수아. 처음으로 이겨보는구나. 진심이 표현되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지친 건지. 다만 역시 내일 아침이 되면 평소의 수아로 돌아올 거란 생각이 들었다. 자, 우리도 돌아갈까? 잠시만요. 수아가 내 팔을 잡아 끌어 저택의 정문을 통과했다. 저택 정문이 닫히고 마당에 불이 들어왔다. 수아야. 아름답게 호롱이 밝혀진 저택을 뒤로하고 수아는 다시 내 얼굴을 보며 그야말로 정말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던 것처럼 아름답고 유려하게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정말 너무나도 보고팠어요. 활짝 미소 짓는 수아의 얼굴에 눈물 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나도 모르게 달려가 수아의 작은 몸을 껴안았다. 그래,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돌아온 것이다. 내가 진정한 삶을 찾았던 이곳으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던 이곳으로.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함께하고 싶었던 이 여우 소녀의 곁으로 말이다. 트루 엔딩.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을 기다리는 여우 트루 엔딩을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